자, 페이지 319페이지. 네, 맞불 개념 1번. 1. R, N가. R 곱하기 NCR이 N 곱하기 N-1C 1임을 보여라. 식을 이용해보자. 식을 이용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 R 곱하기 NCR 배웠죠, 저번 지난 시간에. N 팩토리얼, 그 다음 R 팩토리얼, 그 다음 N-R 팩토리얼. 기억나나? 이게 보다시피 이거 약분시키죠? 그럼 뭐가 돼? R-1 팩토리얼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 팩토리얼이 있는데 여기 3이 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 약분을 시키는데 이 3 팩토리얼이라는 게 3, 2, 1, 3개를 곱한 거잖아. 이 3만 약분시키니까 3 팩토리얼이 몇 팩토리얼 되는 거야? 2 팩토리얼. 그 말하고 왔잖아. 알겠니? 그럼 R 곱하기 R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고 약분을 해서 R-1 팩토리얼이고 N-R 팩토리얼이야. 위에는 N의 팩토리얼. 자, 이걸 살펴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것이 R-1과 N-R을 더한 것이 이거는 이거 없어지고 N-1이구나. 아, 이 위에 있는 N 팩토리얼을 분리를 하여 N 하나하고 N-1 팩토리얼하고 이 N-1 팩토리얼과 밑에 있는 R-1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이 두 개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뭐가 나오겠어? N 곱하기 얘가 N-1C R-1 또는 N-1C N-R도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나, 제 말이? 됐나?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죠. N 곱하기 N-1C R-1. 알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 자, 개념을 이용한다. 자,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부터 N명까지 우리 반이라고 하자. 맞지? 여기서 임원 뽑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우리 반에 50명이라고 하자. 50명. 25명이라고 하자. 오케이? 근데 우리 반에 임원 학급 임원을 몇 명을 뽑으려면 5명을 뽑으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럼 그 경우에서는 25C 5가 되겠지. 근데 이 5명 중에서 누구 하나를 반장으로 선택을 하고 싶어. 알겠나? 그러면 25C 5인데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5를 해야 되는 거잖아. 됐나? 그럼 5C1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지. 어차피 5는 맞지? 5나 5C 5는 똑같은 말이지. 맞나? 네. 얘는 어떻게 되냐? 반장을 먼저 뽑자. 이 반장을 먼저 뽑았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C 4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N명이랑 하고 여기 이제 R명 임원 그중 한 명은 누구? 반장이라고 하죠. 특정 원소를 하나 뽑아내는 거죠. 그죠? 그지? NCR이죠. 맞나? 네. RC1 그러니까 NCR하고 곱하기 R 되겠죠. 됐니? 이것이 뭐가 돼? 좌변이죠. 이것이 좌변.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NC1을 반장을 먼저 뽑아놨습니다. 그럼 N-1명 남았죠? 그지?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자? R-1명. 이게
우변입니다. 좌변과 우변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320이요. 1번 집합에는 1, 2, 3, 4, 5, 6입니다. 부분집합 중 원초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건 조합 개념하고 완전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몇 개를 뽑아내라? 3개를 뽑아내 조합을 만들어라. 그 조합의 수가 어떻게 되냐? 63가지다. 몇 가지? 20가지. 됐죠? 2번. 10개 프로팀에서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방법의 수는 1, 2, 3, 4, 5. 여기도 야구팀이 1번에서 10번까지. 이쪽에서 경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조합을 만들면 됩니다. 1, 2조합. 이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1번과 2번 팀이 서로 경기를 했다. 맞나? 자, 이걸 다 세워볼까요, 한번? (1번) (2번) 경기, 1번, 3번 경기, 1번, 4번 경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1번까지 10번까지. 그 다음에 2번, 3번 경기, 2번, 4번 경기, 2번, 5번 경기 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야. 알겠니? 1번, 2번 조합, 그 다음에 1번, 3번 조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이 만들어지면 마지막 9번, 10번 조합까지 만들어지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 개수가 몇 개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이 개수는 몇 개가 돼? 10시 2가 되겠죠. 19, 1 약분하니까 5 45 이해돼? 네. 자, 세 번째. 어느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각자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하였다. 악수를 한 횟수가 45회이다. 이것도 조합이다. 악수 자체가 악수의 횟수. 뭐의 수와 같다? 조합의 수와 동일하다. 몇 명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N명. 그러니까 표본 공간 안에 이 모임에는 N명까지 있다. 이제 악수는 2명이서 하는 거니까 아까처럼 2개씩 쭉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C2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2일. 위에는 N과 N-1입니다. 이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된다고? 45가지가 된다. N과 N-1을 곱했을 때 얼마 됩니까? 90이 됩니다. 2개를 연속한 숫자를 곱해서 90이 된다. 9와 10이 있겠죠. 그래서 N 값을 뭐라고 하시면 된다? 10.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밑에 거 풀어보시죠. 321번. 1페이지. 321페이지에 3번. 여학생 5명하고 남학생 4명. (1번) 여기에서 대표 4명을 뽑는다. 여학생 대표 2명과 남학생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으로서는 이건 너무 쉬워서 2번 남학생을 적어도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 여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은 남. 이거의 반대 여사건이 누구죠? 여자만 뽑는. 그렇지, 모두 여. 알겠습니까? 적어도 한 명은 남자의 반대말은 모두 여자. 이해됨? 적어도 한 명은 남자의 반대말은 모두 여자. 오케이? 일단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전체 조합의 수는 N 값이 9, R 값이 4명, 9수 이상. 됐죠?
계산을 했다 쳐. 알겠죠? 여기서 뭘 빼낸다? 모두 여자인 경우. 그러면 여자 5명에서 4명을 뽑는 조합. 따라,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하셔야죠. 따라서 9시사 빼기 5시사 하시면 니들이 원하는 조합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됨? 자, 3번. 여학생 1명하고 남학생 1명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 1명, 그럼 남자가 3명이 될 텐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 0명 4명하고 4명 6명.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거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지? 얘도 이 부분이 요 사건이 되는 거지. 이해됨? 그래서 0명, 4명, 4명, 0명.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조합에서 남자만 4명 뽑는 경우가 4명 중에서 4명 뽑는 거. 여자를 4명 뽑는 경우가 5명 중에서 4명. 맞나?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갑니까?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죠? 그럼 밑에 풀어보세요. 페이지 321. 네. 아, 322. 321이 아니고. 아, 21이구나. 21. 페이지 321, 685번. 지수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을 한다. 5일 중 3일을 선택하여 요가를 한다. 요가를 하지 않는 2일 중 하루를 선택해서 수영. 남은 하루는 농구 또는 축구. 지수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의 가지수는 일단 월화수목금이 있어야겠죠. 이게 계획표다. 여기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뭐를 먼저 집어넣을까? 요가부터 집어넣어요. 요가. 요가를 집어넣고 그 다음 수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 축구 또는 농구. 얘는 나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계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루는 수영하고 줄넘기 중에 하나를 한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자, 하루는 수영 아니면 줄넘기. 자, 그러면 일단 요가부터 생각해야 내가. 요가. 맞죠? 그 다음에 수영이나 줄넘기. 요가, 요가, 요가. 금요일 아니면 화요일이 수영이나 줄넘기. 맞지? 하루를 선택하고 그 수영이나 줄넘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두 가지. 맞나? 하루 남았네요. 하루 남았는데 그 하루는 누가 들어야 됩니까? 축구 또는 농구. 그러니까 또 두 가지. 알겠습니까? 끝입니다. 이해돼? 53은 52니까 52는 5, 4, 20에 2, 10이죠.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답은 몇 가지가 된가? 80가지.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다음 페이지.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 수주와 민호를 포함한 7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는다. 1번. 7명 중에서 3명을 선택을 한다. 수주와 민호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의 수. 수주, 민호까지 다 포함해야 되니까 5명 중에서 1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이해돼? 다시 설명할게.
수지 민호하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이들이 있어요. 1번에서 요구하는 거는 수지, 민호 다 포함시키고 한 명만 더 뽑으면 되겠습니다.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조합을 만들 거니까. 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5C1이면 만족. 2번, 수지와 민호를 포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5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세 번째, 수지와 민호 중 한 명만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지만 포함하는 경우가 수지 뽑고 민호를 뽑지 말아야 되니까 5C1이고, 5C2고, 그지? 그 다음에 수지가 아닌 민호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호를 뽑고 수지를 뽑지 말아야 하니까 5명 중에서 또다시 2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계산을 하면 10가지 더하기 10가지 해서 20가지. 이건 5가지가 되겠네요. 얘는 10가지가. 알겠죠? 자, 밑에 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말고 답지와 친하되 거리를 유지를 해라. 뭐면 알겠습니까? 너무 친해지면 네 인생 망치는 거야. 그리고 너무 멀어지면 넌 손해를 보는 거야. 답지하고 친하되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40년, 선생님 50년을 거의 살아보니까 선생님도 답지에 대해서 이 생각이, 나름 생각이 많아서 이걸 답지를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에 대한 딜레마가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너무 친하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아야 돼. 오케이? 그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은 답지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를 않죠? 중요한 숫자들만 몇 개를 보는 거야. 그지? 그렇지. 그런 것만 딱 보고 답지를 딱 넘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중요한 숫자들이 왜 나왔는지 그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 너무 이제 답지 설명이 막 거의 뭐 A4지에 한 바닥에서 반, 뭐 한 장 되는 경우도 있거든. 걔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거야.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알겠지? 그럴 때는 내가 실력 자체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건 인정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읽어가지고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첫 번째 그대로 따라하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 아, 못 푼다. 전혀 못 풀어. 지금 내가 답지를 보는 거는 답지를 외우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다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3번은 해봐야 돼. 응? 2번도 내가 봤을 때는 2번도 부족해. 살아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2번도 부족해. 2번 갖고는 안 돼. 3번은 해야 돼. 3번은 해야지 그 문제에 3번 정도를 풀잖아. 그럼 그 문제가 요구하는 바 있지. 그 뜻이 이해가 가는 거야. 문제라는 게 전부 다 보면 문제를 내잖아. 문제를 내는 게 보면 다 요구하는 바가 있어. 응? 요구하는 바가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위에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잖아.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에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앞에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만약 없다고 봐. 이 위에 이게 없다고 봐. 그럼 너네들은 밑에 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건지.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쉽잖아요. 파악은 금방 파악하지. 모든 문제 다 이렇다니까. 이런 개념이 여기는 한 개가 들어가 있잖아. 맞나? 그런데 학교 시험은 2개, 3개 섞여서 섞여서 나오잖아.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 그걸 파악을 하는데 그러려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이 개념과 얘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걸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지?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섞어가지고 문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결론.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고 하면 여러 번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지 도움은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이야.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면 네 인생 망친다. 이해돼?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